서브 이슈입니다. 신흥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것일까? 이게 이제 신비로운 길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신흥국의 상품을 사오죠. 그러면 이제 이 들어오는 달러를 갖고 이제 투자를 하죠. 신흥국에 투자를 하면 신흥국에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신비로운 길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달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 중국 등 신흥국들은 미국의 공산품을 팔아서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들여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것,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4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삼성전자를 사서 주가의 시세 차익도 거두고 배당금도 받아 챙기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의 시각으로 신비로운 길을 봤죠. 미국의 시각이란 미국은 소비로 이제 GDP 성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흥국에 이제 물건들을 아웃소싱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이니까 신흥국의 상품을 경쟁시켜서 값싸게 물건을 갖고 옵니다. 물론 달러는 윤정기로 찍어내면 되니 신흥국들은 미국이 찍어낸 황금인 달러를 물건을 주고 사오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중국, 한국 등 신흥국의 눈으로 신비로운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흥국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 혼자 자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웃소싱을 합니다. 아웃소싱을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 고맙냐? 왜냐하면 신흥국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 나라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GDP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것을 한 나라가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제 식량, 에너지, 자원, 기술 등이 필요한데 이것을 모두 갖고 있는 나라는 뭐 미국하고 러시아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기술이 떨어지긴 하지만 기술은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삽니다. 고립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있고 에너지 있고 자원 있고 기술 있고 그러니까 먹고는 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식량도 있고 뭐 에너지도 셰일가스 엄청 나오니까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뭐 자원 같은 경우가 약간 부족하긴 한데 자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효율적으로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자신의 이제 힘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세계에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필수적인 네 가지를 미국은 갖고 있고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을 예로 들어서 보면 기술은 있죠. 그런데 이제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달러가 필요하죠. 식량은 미국에서 사와야 되고요. 에너지는 중동에서 사와야 되고 자원은 이제 남미나 호주에서 사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기술 우위가 있는 반도체 등을 수출을 해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달러를 가지고 식량 사오고 에너지 사오고 자원 사와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미국에서 다시 달러를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달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오려면 미국이 호황기일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불황기일 때가 좋을까요? 당연히 호황기일 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황기일 때는 안전한 미국으로 돈이 몰려가서 달러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이제 돈이 몰리니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미국이 호황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의 호황이 지속이 됩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려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야 될까 아니면 떨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많으면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없다면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수익률은 반대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없다면 왜 안 좋냐?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를 찍어내는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팔아야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성장주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미국의 주택 모기지 대출이 이제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사주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주택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불황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성장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뭐 한 1.5, 1.6, 1.7까지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주들이 막 떨어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돈이 이제 호주머니에서 좀 없으니까 그 소비도 좀 덜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이러면 신흥국들이 미국 물건을 미국에 이제 그 판다 하더라도 잘 안 팔리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살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택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주식도 막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면 이거 갖고 이제 막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이 호황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채를 꾸준히 사줘서 미국 국채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면, 그러니까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그럼 미국이 호황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호황이 되어야 신흥국은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미국의 달러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흥국도 미국의 달러가 들어오면서 무역 흑자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 돈 갖고 원자재, 에너지, 식량, 수급도 원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의 흑자는 미국의 적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환율 조작국도 지정하고 막 이러는 거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저금리가 지속되면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버블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버블이 오면 꺼지고 이제 공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2000년 닷컴 버블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그게 터지면서 공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신흥국이 미국 국채 사는 이유는 뭐냐? 저 살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